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문항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개의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6개의 문제의 선정 기준은 EBSI에서 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오답률이 가장 높은 6개의 문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1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입자 A, B, C의 운동 에너지와 속력을 나타낸 것이다. A, B, C의 물질파 파장을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라고 할 때 이 물질파 파장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X축의 물리량은 속력이고요. Y축의 물리량은 운동 에너지입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알아야 할 핵심 개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파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드브로이 파장이라고도 부르고 드브로이는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로 나타내는 것처럼 질량이 M이고 속력이 V로 움직이는 입자의 파장을 빛의 이중성 관계식에 대입해서 거꾸로 람다는 P분의 H, P는 운동량이므로 MV를 넣어서 람다는 MV분의 H가 될 것을 제안을 하였고 물질인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때의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고 이때의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합니다. 출처는 EBS 개념원성 물리학 1 28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속전압과 전자의 물질파 파장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속전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묻지는 않지만 전자의 물질파 파장과 이걸 이용한 에너지를 살펴보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제곱이라고 일반적인 역학에서 나오는 운동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식이 2m분의 p제곱 식을 변형해서 물질파 파장 P는 람다분의 H이므로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으로도 물질의 운동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그림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풀이입니다. 첫 번째로 B와 C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와 C의 운동 에너지는 E0로 같고 B의 속력은 V0, C의 속력은 EV0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질량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먼저 질량에 관한 관계식으로 고전적인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놓아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E0이고요.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질량에다가 V0의 제곱 그리고 C의 운동 에너지 또한 2분의 1 C의 질량에다가 2V0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좌변 우변에 2분의 1 그리고 V0 제곱, V0 제곱을 소거시키면 B의 질량은 C의 질량의 4배다 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또 운동 에너지는 같다라고 두고 이번에는 고전적인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아닌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이 m 람다 b의 제곱분의 h 제곱은 b의 질량이 되겠죠? 이 m c 람다 c의 제곱분의 h 제곱이 되겠습니다. 좌변과 우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에서 구했던 이 MB는 4MC다 라고 하는 식을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식을 밑에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MC 람다 B의 제곱분의 1은 MC의 람다 C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고요. 질량 MC를 소거시키면 4 람다 B 제곱은 람다 C 제곱.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람다 C는 2 람다 B라고 하는 식으로서 람다 C가 람다 B보다 크다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람다 C가 람다 B보다 큰 경우는 사실 5번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기 위해서 두 번째 운동에너지 비교를 첫 번째 했던 BC를 비교한 것과 마찬가지로 A와 B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으로 먼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는 220였고요. 그래서 2분의 1 MA의 V0의 제곱은 B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B V0의 제곱인데 이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를 해야 A의 운동 에너지의 값과 같다라고 그래프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V0 제곱, V0 제곱을 소거하면 A의 질량은 B의 질량의 2배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고요. 이 관계를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물질파 파장을 이용한 운동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면 이 M, A, 람다 A의 제곱분의 H 제곱은 2 M, B, 람다 B의 제곱분의 H 제곱에 마찬가지로 2배다 라고 해야만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H 제곱, H 제곱 그리고 니은식을 집어 넣어보면 이 MP 람다 A의 제곱분의 1은 2배의 MB의 람다 B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식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면 여기서 질량은 소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4 람다 A의 제곱은 람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람다 B는 2 람다 A 그래서 람다 B는 또 람다 A보다 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합쳐서 하나의 부등호를 표시를 해보면 결국에는 람다 C가 가장 크고
람다 B, 람다 A가 가장 작다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답률이 5번째로 높았던 17번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와 같이 XY 평면에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각각 X는 -D, X는 0, X는 D에 고정되어 있다. 그림 나는 가의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나타낸 것이다. X축상의 점 P에서 자기장은 0이다.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Y 방향이다. 니은 A, B, C 중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 디귿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살펴보아야 될 핵심 개념으로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입니다. 그림 가에서 A, B, C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여러 XY 평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EBS 개념 완성 물리학 원 17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도선 주위에 동심원 형태의 자기장이 형성되고 이른바 오른나사 법칙, 오른손 법칙이라고 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살펴보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 오른손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살펴본 이후에 다시 문제로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에서 그림 나의 그래프를 먼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림 나에서 x가 1.5D 정도인 영역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에서 x가 1.5D에서 D로 가까이 오는 이쪽 영역을 살펴보면 어떤가요? D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x가 D보다 큰 영역에서 x가 D로 가까이 오면 올수록 D의 자기장의 방향이 양의 방향으로 엄청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XY 평면의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뒤쪽으로 가까이 올수록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강해지려면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Y 방향이어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 X가 D인 영역에서 0인 영역으로 가까이 갈 때 또한 X가 자기장의 방향이 양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Y 방향이어야만 자기장의 방향이 양으로 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앞에서 나왔던 이 자기장의 세기와 관련되어 있는 식 때문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직선 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인데, 이 문제에서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다는 내용은 없고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 R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텐데, 이 R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X가 한 1.5D인 영역을 보면 A, B, C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의 합이 즉
수직으로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영역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은 표시를 하면 이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 C에 의해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즉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B, C에 의해서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쪽 부분이 되게 되려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으로 되어야만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합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돼서 기억 보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니은 A, B, C 중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영역은 지금 17번 문제 전체가 정량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푼다기보다 정성적,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A, B, C 중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보기는 마찬가지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B에 흐르는 전류와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양으로 형성이 되는데, 지금 위쪽 방향에 D가 1.5D보다 큰 영역에서는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장의 세기 B는 도선으로부터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세기에는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입장에서는 X가 1.5D가 되는 영역이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대로 이쪽 방향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도 맞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P에서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라고 그래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P 지점에서의 들어가는 방향,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합과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의 합의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P 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A에 의해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 A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보겠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이죠. B에 의해서는 나오는 방향, 자기장의 세기. C에 의해서는 또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므로 A의 자기장의 세기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합이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합과 같아야만 이게 P 지점에서 자기장이 0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에서 C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가 B에 흐르는 자기장의 세기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20번입니다. 오답률 네 번째고요. 59.3%였습니다. 문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가와 같이 물체 ABC가 실로 연결되어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AB의 질량은 각각 3m, 8m이고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9 mg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C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했을 때 등가속도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라고 하는 조건, 그리고 실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4분의 9 mg이다 라고 하는 조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야 되고요. 등가속도 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알아야 할 핵심 개념으로는 경사면이 있을 때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림 가에서 A와 C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경사면에서 B가 받는 힘의 크기는 B의 질량 8m에 경사면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가속도가 존재하므로 A 경사면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림 가의 운동 방정식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A가 받는 중력의 크기 3mg는 운동 방향으로 더해주고요. C가 받는 중력의 크기 -mc의 g는 운동 방향의 반대이기 때문에 빼줬습니다. 그리고 경사면을 내려가는 방향 또한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8ma의 경사면이라고 모든 힘을 합산을 했을 때 이 전체 A, B, C는 한 물체처럼 움직이므로 A, B, C의 질량을 다 더해보면 11m 플러스 mc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등가속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A 가속도다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 즉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4분의 9 mg라고 했습니다. 근데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문제풀이에서 가의 운동 방정식에서 그 중에 A에 해당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에 작용하는 중력 3mg가 있고요. 이 운동을 방해하는, 즉 P가 B를 당기는 힘 4분의 9mg와 크기가 같이 P가 A를 위로 당기는 힘 4분의 9mg가 있습니다. 이때 A는 가에서 해당하는 가속도를 갖게 되겠죠.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변에 4를 곱하면 12g-9g는 12A가가 되고, 가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4분의 1g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 전체에서 운동 방정식, 아까 선생님이 한번 세워봤던 걸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다시 적을게요. 가 전체의 운동 방정식 3mg 플러스 8m의 A 경사면 마이너스 mc의 g, 그리고 이게 하나로 합친 질량이라고 하면 11m 플러스 mc, 전체의 가속도가 4분의 1g입니다.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로 나에서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에서의 운동 방정식은 mcg 플러스 8ma의 경사면 마이너스 3mg가 될 테고, B의 가속도의 크기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 질량을 11m 플러스 mc라고 하면 4분의 1의 2배이기 때문에 2분의 1g로 세워서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경사면에서의 받는 힘의 크기 A 경사면을 모르기 때문에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즉 연립방정식을 니은에서 기억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니은에서 기억을 빼면 2mcg 좌변끼리 빼겠습니다. 8m의 경사면은 소거될 테고 마이너스 6mg 이고요. 우변은 11m 플러스 mc. 그래서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4분의 1g가 되겠죠. 이 식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력과 속도를 소거하고 좌변과 우변의 4를 곱해보면 8mc-24m은 11m 플러스 mc를 만들어 보면 7mc는 35m입니다. 그러면 mc는 5m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더니 C의 질량 5m이다 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번째 문제 18번입니다. 오답률이 세 번째로 높았고 62.6%라고 합니다. 문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변의 길이가 각각 D, ED인 동일한 직사각형 금속고리 AB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며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지난다. 1과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의 수직이고 세기는 각각 일정하다. A, B의 속력은 같고 점 P, Q는 각각 A, B의 한 지점이다. 표는 P의 위치에 따라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 문제에서 먼저 살펴보아야 될 핵심 개념으로는 유도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가 클수록 큽니다. 자기 선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다발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즉 자석의 세기가 센 자석을 코일과 상대적으로 빠른 속력으로 운동시키면 유도 전류의 세기가 증가합니다. 유도 전류의 세기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큽니다. 이 문제에서는 코일의 가문수라든지 상대적인 운동 속력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유도 전류의 방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 유도에 의해 발생하는 유도 전류의 방향은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문제에서 한번 적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P의 위치가 X는 1.5D를 향했을 때 P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I0이고 전류의 방향, 유도 전류의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입니다.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A가 1.5D일 때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위로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볼 수 있고, 즉 위로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장 1 영역에서 균일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기 때문에 갑자기 A 도선의 입장에서는 D까지 가기 전에는
A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없다가 1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을 때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기장 영역 1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X가 2.5D에서는 세기가 2배로 증가했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 되었습니다. 다시 X가 0에서 D, P의 위치가 0에서 D일 때는 아무것도 없다가 D로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들어가는 자기장이 생겼기 때문에 들어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겼고요. 그런데 1.5D일 때는 그렇지만 2.5D로 가는 순간은 자기장에 의해서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가 2배가 되고 유도전류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 1 영역과 자기장 2 영역에서의 자기장의 세기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전류의 세기는 2배가 됐기 때문에 없다가 1영역으로 들어갈 때가 I0였다면 1영역에서는 들어오다가 2영역에서는 나오는, 즉 1영역은 들어가고 2영역은 나와서 유도전류의 세기가 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없다가 1영역으로 들어가는 차이와 들어가는 것이 다시 반대로 나오는 차이는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P의 위치가 X는 3.5D일 때 A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0이다. 이 표를 연속적으로 X는 3.5D인 영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3.5D일 때는 이제 A의 가로가 2D이기 때문에 X가 3D에 도착을 했을 때는 1영역과 2영역을 합친다면 자기장이 0이 될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될 텐데 없던 영역에서 이제 X가 3 이상 넘어가게 되는 순간은 1 영역의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 자기장의 영역이 약해지지 말라고 다시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려면 우선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되어야 되겠고요. 유도전류의 세기는 없던 것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혹은 없던 것이 들어가는 게 약해졌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세기는 처음 1.5D의 영역과 동일한 I0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기억, 유도전류의 세기는 I0이다가 맞겠고요. 니은 Q의 위치가 이제 Q에 대해서 나옵니다. 연결시켜서 Q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Q의 위치가 2.5D일 때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3I0보다 크다. A와 B의 차이점은 B는 가로가 D이고 세로가 2D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1영역에 들어가는 X는 1.5D에서 Q에 흐르는 세기는 A에 흐르는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의 2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면적 자체가 A는 높이가 D, B는 높이가 2D, 2배가 되기 때문에 자기장에 변화하는 비율이 2배이므로 2배가 됩니다. 이 I0일 때 방향은 플러스 Y가 되겠고요. X는 2.5D로 갔을 때는 똑같이 이번에는 가로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B는 가로가 D이기 때문에 1 영역에 들어가는 순간 즉 Q가 X는 2D 위치에 갔을 때 B는 1 영역에 전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2 영역으로 간다는 것은 1 영역에 있던 것이 빠짐과 동시에 2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똑같이 2배, 즉 4I0의 세기가 형성이 될 거고 유도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 됩니다. 이어서 보면 Q가 3.5D 위치로 갔을 때는 마찬가지 Q가 3D에 도달했을 때 자기장 2 영역에서 전부 들어가 있으므로
수평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기 때문에 다시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Q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세기는 2I0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니은 Q의 위치가 X는 2.5D일 때 B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4I0이기 때문에 3I0보다 크다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마지막 디귿 P와 Q가 X는 3.5D일 때 PQ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은 P는 마이너스 Y 방향, Q는 플러스 Y 방향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이다. 또한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째 문제입니다. 12번이고요. 오답률 두 번째로 높았던 71.4%입니다. 그림가는 A, B, C를 X축상에 고정시킨 모습을 나는 A의 위치만 X는 ED로 옮겨서 고정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양전하인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나에서 각각 F, OF이고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갔다.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4F이다.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핵심 개념은 전기력의 크기입니다.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쿨롱 법칙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두 전하량이 Q1, Q2, 두 전하 사이의 거리가 R일 때 전기력의 크기 F는 다음과 같이 쿨롱 상수 K 곱하기 두 전하 사이의 거리 R 제곱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의 곱 Q1, Q2에 비례한다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림 가와 나에서 C의 전하량의 부호는 전하로 나와 있지만 A와 B의 전하량의 부호, 양전하인지 음전하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 A, B, C가 있고요. 나에서 순서가 B, C, A로 되어 있습니다. 가에서 C는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나에서 C는 오른쪽으로 OF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C의 전하량은 양전하, C의 전하량은 양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A와 B의 경우가 A가 양전하, AB가 양전하, 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이 경우에는 나에서의 C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OF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전하량이 마이너스 음전하, B는 양전하, C가 양전하, A가 음전하, B가 양전하, C도 양전하여야만 이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 따라서 A와 B와 C의 전하량의 부호가 정해졌기 때문에 기억 A와 C 사이에는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아니라 A와 C는 서로 전하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기억 보기가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쿨롱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와 C 사이의 전기력 K 곱하기 QB 곱하기 QC를 거리 제곱으로 나누고요. A는
왼쪽으로 작용하는 전기력이기 때문에 빼주겠습니다. K 곱하기 거리가 2D 떨어져 있으므로 4D제곱 QA, QC는 오른쪽으로 F만큼의 전기력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이 식을 기억식이라고 하고요. 나에서 쿨롱 법칙을 적용하면 두 전기력 모두 오른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D제곱분의 QB, QC 플러스 K 곱하기 D제곱분의 QA, QC가 5F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쿨롱 법칙을 이용해서 두 가지 기억식과 니은식을 연립을 해볼 건데요. 니은식에서 기억식을 빼보겠습니다. 니은에서 기억을 빼면 첫 번째 있는 항이 소거가 될 거고요. K 곱하기 4D 제곱분의 5QA, QC가 뺐기 때문에 4F가 되겠죠. 이 식을 조금만 숫자를 정리를 하면 K 곱하기 D제곱분의 QA, QC는 5분의 16F가 됩니다. 자, 5분의 16F가 나온 식을 디귿식이라고 하면 니은식에서 우변 이 D제곱분의 K, QA, QC가 5분의 16F 이므로 자동적으로 남아있는 K 곱하기 D제곱분의 Q, B, QC를 합쳤을 때 5F가 되려면 25에서 16을 뺀 5분의 9F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니은 보기에서 가에서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 A와 C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K 곱하기 거리가 2D이므로 4D제곱분의 QA, QC인데요. 이 식은 디귿식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거죠. 계산하면 얼마죠? 5분의 4F이므로 이건 2F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쿨롱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는 양전하고요. C도 양전하. 우선 청력이 왼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이게 K 곱하기 거리 제곱에 QB 곱하기 QC가 되겠고 A는 음전하이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K 곱하기 거리가 2D 떨어져 있습니다. 4D 제곱 그리고 QB, QA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B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가 4F라고 했습니다. 4F. 전기력의 크기가 4F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쪽으로 4F가 작용을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4F가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K 곱하기 D제곱분의 QB, QC는 이 식은 5분의 9F였습니다. 이미 오른쪽 힘을 제외하고라도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4F보다 커야만 이게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5분의 9F는 4F보다 터무니없이 작은 값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이 식이 바로 5분의 9 플러스 4F여야만 합력이 오른쪽으로 4F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오른쪽, 즉
플러스 x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디귿 보기는 틀렸습니다. 즉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19번 문제가 오답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물체 A, C를 수평면에 놓인 물체 B의 양쪽에 실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빗면에 놓고 A를 손으로 잡아 점 P에 정지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를 가만히 놓으면 A는 빗면을 따라 등가속도 운동한다. A가 P에서 D만큼 떨어진 점 Q까지 운동하는 동안 A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각각 E0, 7, E0이다. ABC의 질량은 각각 M, 2M, 3M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문제처럼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이 없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제일 처음에 정지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지한 상태에서 A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변화량이라고 나타냈습니다. 이체로. 근데 A는 올라가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플러스 E0가 증가했을 거고요. C는 내려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7 E0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E0만큼 증가한 형태가 되겠고요. 다음 C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7 E0만큼 감소한 형태가 될 겁니다. B는 움직이더라도 같은 높이에 있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전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ABC 전체의 운동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6E0가 되고요.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은 플러스 6E0가 되어야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는 식이 2분의 1 m v제곱, 즉 ABC는 하나로 묶여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V는 동일하다고 보고요. 질량에 따라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로 묶여있는 물체가 똑같은 V를 갖기 때문에 이게 질량에 따른 ABC가 1대 2대 3의 비율, 즉 6E0가 E0 플러스 2E0 플러스 3E0가 되어야만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라고 볼 수 있고, 즉 이게 첫 번째 E0가 바로 이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두 번째는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세 번째는 C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억,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크기가 같다.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E0였고요. 크기만 물었습니다.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 또한 E0로 같다라고 기억 볼 수 있고요.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B의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세 번째 공식 E, A, S만큼 움직였을 때, D만큼 움직였을 때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인데 처음 속도는 0이죠. 네, 이렇게 세울 수 있고 아까 EKB, 나중에 B의 운동 에너지가 EE0였습니다. 이 E0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B의 질량 2M
그리고 V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V제곱꼴로 정리하면 V제곱은 n분의 2 제로가 되고요. 이걸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식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2a, b, d는 n분의 2 제로가 되고 좌우변에 2를 소거하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md분의 2 제로인데 md분의 2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증가한 운동 에너지밖에 없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2 제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 C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아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7E0만큼 감소했고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 3E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변화한 양은 마이너스 4E0로 C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의 크기가 B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다라고 해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오답률이 가장 높은 6문제 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